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혜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일산 지점인데요, 대한민국 하면은 이 자동차로 인해서 이 프리미엄의 역사가 쓰여져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자동차죠. 제네시스? 바로 제네시스는 그렇다고 하기엔 역사가 좀 짧아요. 그래서 역사가 좀 길고 유구한 전통이 있는 바로 그 차, 현대 그랜저입니다. 벌써 7세대까지 왔죠. 그래서 이 차량의 코드네임이 GN7이에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그랜저로 장거리 연비도 뛰고 심지어 3.5L 엔진 가지고 서울 출발해가지고 제주도까지 갔던 막 그런 영상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보여드렸는데, 2025년 들어서 이 그랜저가 출시된 지 벌써 한 2년 반? 요 정도가 된 그런 자동차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최신 그랜저부터 해서 요 전 세대인 q 그랜저랑 IG 그랜저, 그런 차량들이 요즘 어떤 근황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옆에 있는 그랜저가 제일 최신형 그랜저죠. 디자인도 가장 많이 바뀌어 있는 그런 그랜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리스 호라이즌이라 그래서 앞에 DRL을 이렇게 길게 일자로 뽑아내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차량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현대자동차들이 이런 식으로 패밀리 룩을 가지게 됐죠. 뻥치지마, 2차부터라니. 맞아요. 스타리아부터죠. 저기 스타리아 보이죠? 여기 코나도 심리스 호라이즌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최근에 출시된 팰리세이드, 산타페 이런 차량들에게도 적용이 됐죠. 소나타도 적용이 됐구나. 조만간 아반떼도 풀체인지를 거치면 아마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진짜 좀 순서가, 이게 그랜저부터 이런 식으로 갔으면 전반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랜저가 플래그십이고 플래그십에 이런 디자인이 적용됐으니까 다른 차량들도 비슷하게 적용되면 패밀리 룩이구나 라고 할 것 같은데, 사리아부터 이런 디자인이 적용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지 이 그랜저가 출시된 지 2년 반 정도가 됐는데, 그랜저가 초기 판매량이 어땠어요? 월간 한 10,000대, 11,000대 막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판매량이 좀 많이 떨어졌어. 월 한 6,000대, 7,000대 요 정도 수준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1등은 누구냐? 1등은 소렌토입니다. 소렌토, 스포티지, 카니발 이 세 가지의 SUV가 1, 2, 3등을 차지하고, 그랜저는 그 밑으로 4등 막 이렇게 떨어진 그런 정도가 됐더라고요. 아무래도 풀체인지 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다소 판매량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형 그랜저를 살 때 어떤 것들을 좀 유의해서 봐야 되냐? 일단은 엔진 트림이 3개죠. 2.5L 가솔린, 3.5L 가솔린, 그리고 제 옆에 서 있는 1.6L 터보 하이브리드 가솔린, 이런 식으로 있는데 3.5L는 솔직히 인기가 너무 없어. 전체 판매량의 10%도 안 될 정도다 보니까 2.5L 가솔린 아니면 이 하이브리드를 많이 보실 텐데, 일단은 공통적으로 있는 것들부터 한번 보면요, 여기 측면에서 봤을 때 팝업식 도어 캐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대로 적용이 됐지만, 여기 있는 이 프레임리스 도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적용이 됐습니다. 이 안에 보면 12.3인치 디스플레이 2개가 있는 거 보이죠?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 트림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랜저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트림별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트림이거든요. 프리미엄, 익스클루시브, 그 위에 캘리그라피, 이런 식으로 총 3가지 트림이 있는데,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빠지는 부분이 조금 많습니다. 들어가 있는 주행보조 기술로는 뭐 차로 유지 보수 2라든지 정전식 그립 감지 센서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지만, HDA2가 빠지고 프리미엄에서 옵션을 넣지 않으면 통풍 시트도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프리미엄은 살짝 아쉬운 차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익스클루시브 정도는 올라가야 어라운드 뷰도 들어가고 HDA2 같은 것도 선택할 수 있고, 앞좌석 통풍 시트 같은 것도 기본으로 들어가고, 에르고모션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익스클루시브부터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각 트림별로 해서 지금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대략적으로 가격 근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가장 기본 트림 프리미엄부터 좀 생각을 해보자면, 신차 출고가가 한 4천만 원 초반 정도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한 4,200 정도 됐어요. 그런 차량에다가 뭐 플래티넘 같은 옵션 넣고, 현대 스마트 센스에다가 뭐 이런 것 저런 것 좀 넣고 나면 신차가가 한 4,6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2년 타고 4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을 때 지금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냐? 벌써 1,000만 원이 넘게 감가가 돼서 3천만 원 중반 정도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은 꽤 심한 거 아닌가? 아니, 가장 깡통 트림에다가 옵션 몇 개 넣었는데 지금 1년에 벌써 한 500만 원 정도씩 감가가 된 거잖아요. 신차 대비 감가율이 25% 정도 되다 보니까 저는 이 정도면은 감가가 진짜 많이 돼서 좀 가성비 있게 바뀐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프리미엄 외에 익스클루시브로 올라간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한 3천만 원 후반 정도면은 익스클루시브 트림을 구할 수가 있고, 마지막 끝판왕격인 캘리그라피 트림으로 올라가면은 신차가가 5,500이었는데 지금 가격이 4천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1,300만 원, 1,400만 원 정도 감가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정도를 생각하면
내가 프리미엄 트림을 사야 될지 익스클루시브를 사야 될지 캘리그래피를 사야 될지 이런 것들이 가격의 차이에 의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예산이 3천만 원 중반이다 라고 하면은 프리미엄 트림을 좀 보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내 예산이 한 3천만 원 후반까지도 괜찮아 라고 하면 익스클루시브, 뭐 난 그것보다 한 2,300만 원 더 쓸래 라고 하면은 캘리그래피 트림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나는 하이브리드 말고 그냥 2.5 가솔린 타고 다닐래 라고 하면은 여기서 한 4,500만 원 정도는 감가된 그런 정도의 가격 근황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예산은 2천만 원대인데? 2천만 원대? 2천만 원대 가능하지. 2천만 원대 그랜저도 있어요. 저 옆에 있습니다. 한번 보러 갈게요. 오, 2천만 원대로 진짜 신형을 살 수 있어? 신형은 좀 도둑놈 신부 아니야? 신형을 말하면 안 되지. 구형 그랜저, 큐 그랜저라고 볼 수 있는 그 그랜저입니다. 요 그랜저가 지금 나온 지 한 3년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차량도 진짜 가성비 있게 바뀌었는데 어느 정도냐면, 지금 이 큐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2.5 가솔린을 사용을 했죠. 왜냐면 그랜저 IG가 되게 변천사가 심한 게, 처음에 풀체인지를 했을 때는 2.4리터 가솔린을 사용했다가 요 큐 그랜저로 올라오면서 스마트 스트림 2.5 가솔린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리프트임에도 불구하고 엔진이 바뀐 자동차죠. 거기에다가 하이브리드로 올라가면은 또 구형이랑 똑같은 엔진을 써. 2.4 하이브리드 가솔린을 써요. 근데 이 2.4리터 하이브리드 가솔린이 장점이 뭐냐면, 저희가 신형 1.6리터 가솔린 하이브리드로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했을 때 800km를 뛰는 동안 실연비가 대략 한 18km대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1.6 하이브리드보다 이 2.4 자연흡기 가솔린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연비가 잘 나온다는 거예요. 실소유주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략 20km대가 그냥 기본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배기량이 작을수록, 다운사이징이 될수록 연비가 잘 나오는 거는 맞지만, 이 터보 가솔린 하이브리드랑 자연흡기 가솔린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자연흡기 가솔린이 아직은 연비가 더 잘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토요타가 계속 2.5 가솔린을 유지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대신 세금이 더 비싸잖아. 그렇죠. 세금이 더 비쌉니다. 2.4리터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거의 6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1.6리터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29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얘는 지금 현재 가격 근황이 굉장히 매력 있는 차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은 훨씬 더 가성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큐 그랜저를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되는지 그런 꿀팁을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큐 그랜저는 사실 구형이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조금 줄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센터 디스플레이는 들어가 있지만 12.3인치의 계기판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안쪽에 보면 버튼식 기어 시프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신형 그랜저는 다이얼식 기어 시프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구형 그랜저는 버튼식 기어 시프터, 이런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저 바늘 계기판 같은 것들은 옵션을 넣으면 12.3인치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차를 구입할지, 어떤 옵션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랜저를 구입할 때는 가장 기본 트림 프리미엄은 요 큐 그랜저도 별로 추천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옵션이 너무 많이 빠져. 그랜저라는 이름은 달고 있지만 사실 스타팅 가격이 3천만 원 초중반 뭐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 프리미엄은 그렇게 추천은 하진 않습니다. 이왕 구매하실 거면 최소한 르블랑 트림까지는 올라와야 구매할 만하고, 조금 내가 옵션을 누려보겠다 라고 하면은 익스클루시브까지는 올라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조금 예산을 더 투자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캘리그라피 트림을 고르는 것도 정말 가성비 있게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대략 가격 근황이 어떻게 돼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익스클루시브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주행거리 6만 킬로 정도 되면은 2천만 원 중반대에도 구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예산을 조금 더 쓴다, 나는 옵션이 좀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을 원한다 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캘리그라피 트림을 추천을 하는데, 캘리그라피 트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 2천만 원 후반 정도, 캘리그라피 트림에서도 옵션이 조금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은 한 3천만 원 초반, 여기까지는 보셔야 될 거예요. 큐 그랜저가 그래봤자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정도밖에 안 된 차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아직은 가격이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신차 가격을 생각해보면 꽤나 가성비 있을 수 있죠. 아니, 리본카 홈페이지에 큐그랜저 막 1,000만 원대도 있던데? 1,000만 원대 1,000만 원대 있기는 한데, 그런 큐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막 압도적으로 많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주행거리 딱히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오히려 주행거리가 길면 길수록 그 사람은 장거리를 주행하거나 고속도로를 길게 주행한 사람이다 보니까 길게 주행할 수 있게 엔진과 관련된 소모품이나 오일류 이런 것들을 제때제때 갈아줬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가성비 있게 그런 것들을 구매하는 분들이 있어요. 엔진 오일을 제때제때 갈아주지 않거나 브레이크 오일이라든지 브레이크 패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때 안 갈아주면 16만까지 뛸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대 후반 정도에 구매를 해서 폐차할 때까지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쪽에는 완전 진짜 가성비 끝판왕,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세대 그랜저 중에서 초기형으로 나왔던 IG 그랜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랜저 디자인은 이때가 제일 고급스러웠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DRL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BMW 엔젤아이를 살짝 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요 헥사고널 그릴 같은 것들도 기존의 현대 아이덴티티 같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랜저 같은 경우에도 옵션을 좀 많이 넣은 프레스티지라든지 좀 높은 등급의 트림을 보다 보면 굉장히 가성비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 그랜저만 하더라도 전장이 4,900이 넘어가는 준대형 세단이었어요. 이 그랜저에서는 버튼식 기어를 사용했지만 지금 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노브 타입의 기어 시프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버튼식 기어 시프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싫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가성비 있게 이런 유형 그랜저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파워트레인 조금 다양했어요. 2.4 자연흡기도 있었고 3.0 자연흡기도 있었고 2.4 가솔린 하이브리드도 있었고 디젤도 있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파워트레인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는 2.4 자연흡기 가솔린 아니면 2.4 하이브리드 가솔린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많이 선택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낮은 트림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추천하는 편은 아닙니다. 제 옆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도 프리미엄의 2.4 가솔린인데 이런 차량이 한 6, 7년 정도 지나고 주행거리가 한 8만 킬로미터 넘어갔을 때 1,400만 원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아 잠깐만, 1,400만 원? 1,400만 원이냐고? 아니 1,400만 원이면 모닝 풀옵션. 모닝 풀옵션 못 사요. 모닝 풀옵션 1,800이야.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삼각대를 중고로 사도 1,400이 넘어요. 근데 그랜저가 1,400이잖아. 그런 거 생각하면 생각보다 가성비 높을지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높은 트림을 추천드리는 바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높은 트림에 있는 그랜저들이 오히려 가성비가 굉장히 좋거든요. 얘가 한 1,400만 원대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좀 높은 트림으로 올라가더라도 그래봤자 한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요 사이? 요 정도의 가격 차이밖에 안 나다 보니까 저는 이왕 구입할 거면 한 1,000만 원 후반 정도를 주더라도 좀 트림이 높은 버전의 그랜저를 구매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하이브리드를 간다 라고 하면은 가장 낮은 트림이라고 하더라도 1,000만 원 중후반대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거기서 만약에 트림이 좀 높은 애를 원한다 라고 하면은 1,000만 원 후반에서 2,000만 원 초반 요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산이 한 2,000만 원 미만으로만 잡혀있다 라고 하면은 솔직히 요 IG가 제일 가성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그랜저를 신형부터 해서 q 그랜저 그리고 초기형 IG 그랜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좀 살펴봤는데, 제가 진짜 추천드리는 거는 솔직하게 말해서 요 신형 그랜저가 제일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그랜저가 가격이 한 3,000만 원 중반 정도가 되지만 요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눈이 꽤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대나 기아에서 나오고 있는 신차들이 HDA2라든지 아니면 주행보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기본 트림에서조차도 넣어주다 보니까 내가 옵션을 좀 많이 누리겠다 라고 하면은 신형 그랜저로 가는 게 훨씬 좋아 보이고요. 나는 솔직히 3,000만 원 중반의 하이브리드 취득세까지 내고 나면 거의 4,000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부담된다, 나는 예산을 조금 아끼고 하이브리드라고 하더라도 2,000만 원 중반 정도에 구입하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q 그랜저로 가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예산을 조금 더 줄여서 나는 2,000만 원대 내로 자동차를 구하고 싶어, 근데 세단이면서 실내 공간이 좀 컸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초기형 IG 그랜저로 가는 게 제일 가성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그랜저를 세대별로 쭉 살펴보면서 현재 2025년의 가격 근황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차를 선택하면 좋을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여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